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은 질문 올라온 내용 중에 좀 얘기를 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좀 이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올라왔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자가 송달을 보냈는데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면 안 받았다는 거죠. 안 받았는데 강제 집행 전에 나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안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강제 집행이 들어오는 기간까지 계산을 해서 그 강제 집행 전에 나가려고 한다라는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일단은 답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인도명령이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특별 송달에 주간 송달, 동시 송달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송달을 그냥 송달을 실행하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특별 송달을 신청하죠. 야간 특별 송달 또는 그리고 주말 특별 송달 신청을 해서 다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 송달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다음 송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들이 걸리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내가 빨리 움직인다면 빨리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걸린다면 2달이 안 걸리는 시간 내에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바로 강제 집행을 시청한다면 2달 정도면 강제 집행 예고도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이 경매 진행하는 절차 이전에 송달이 공시송달이 된 적이 있었다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답변을 달았습니다. 강제 집행 전에 나가시는 거 좋겠지만 강제 집행이 들어간 비용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제 집행 들어간 비용을 이사비로 먼저 지불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강제 집행하면 돈이 들고 하니 이 돈을 받고 서로의 협상에 잘 해결돼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사비 명목으로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비를 받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낙찰자 잘 대화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이런 답변이 달렸습니다. 대화 전절이라서 필요한 집만 들고 나가고 강집하게 하려고요. 어차피 강집 비용이 더 들게 할 테니까 후회하겠죠 라고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요. 저 이거에 대해서 참 너무 잘못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꼭 이렇게 답변을 제가 달기도 했지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강제 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거는 일단 먼저 기간을 얘기할게요. 제일 먼저 낙찰이 된 건 이 앞에서 낙찰이 될 것이고요. 이때 잔금 납부를 했다고 합시다. 낙찰이 이 앞에 되었는데 잔금 납부 기준으로 소유자가 되니까 잔금 납부를 하고요. 잔금 납부를 하고 한 달 있다가 배당기일입니다. 배당기일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절차가 쭉 진행이 될 텐데 소유자 즉 채무자의 경우에는 잔금 납부하면서 바로 인도명령 시청을 하죠. 인도명령 세입자인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도명령 시청을 해서 여기서 한 달, 2달 아까 제가 계산한 공시송달이라면 2달이라는 기간이 걸릴 겁니다. 2달의 인도명령의 기간이 걸쳐서 2달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이라는 절차에 들어간다면 빠르면 2달에 예고를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고를 들어갔는데 이 예고를 들어갔는데도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점유를 넘겨주지 않는다면 예고를 한 차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바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을 하게 되면 컨테이너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짐들을 이렇게 컨테이너에 보관해서 컨테이너 보관료 6개월 정도를 납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에 있는 동산들을 어차피 이 짐들을 컨테이너에 보관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산들을 가지고 다시 동생명으로 넘겨서 낙찰자가 싸게 받든 아니면 또 제3자가 나타나서 낙찰을 받든 해서 이 동산을 처리를 하면 총 FM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낙찰을 받고 인도명령을 시청해서 이렇게 쭉 절차가 진행되는 이 결과 이 기간이 상당히 기간이 많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이 오래된 경우에 대해서 낙찰자가 이 돈을 다 부담을 할까요? 이 많은 돈들을 전부 다 낙찰자 부담일까요? 낙찰자는 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걸까요? 당연히 점유를 정상적으로 넘겨주지 않아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다는 거는 이 점유자가 정상적으로 점유를 넘겨줬다면 이런 강제집행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요. 이 강제집행 비용은 낙찰자가 처음에 집행을 할 때 돈을 내고 강제집행을 쓰긴 하지만 이 강제집행 비용은 당연히 이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입니다.
점유자에게 이 강제집행이 이렇게 수많은 뭐 이렇게 강제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컨테이너 보관을 하고 동상경매까지 넘기는 이 모든 절차들을 전부 다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처럼 강제집행을 더 들어가게 할 땐 후회하겠죠가 아니고요. 이 모든 비용들을 전부 다 점유자에게 청구를 한다면 점유자 입장에서는 더 좀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어쩔 수 없으니 뭐 밟았느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겠지만 꼭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를 끝까지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뭐 30만 원 손해 보는 경우만 돼도 그냥 소송을 진행합니다.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소리 한 장 더 쓰는 거 뭐 한두 번 쓰는 것도 아니고 뭐 법원 한번 가는 거 이런 거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그냥 진행합니다. 소송을. 그래서 끝까지 받아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참 어떻게 되면 좀 안 좋잖아요. 게다가 제가 아까 지금 또 얘기를 한 가지 더 하는데 이렇게 강제집행 비용에 뭐 보관료에 뭐 동상경매비도 있지만 잔금 납부하면서 강제집행까지 한 이 부분에 대한 월세에게 상응하는 금액도 부당이득금까지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금액과 강제집행 금액이 다 합치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 된다는 거죠. 상당한 금액이 될 겁니다. 이 금액을 전부 청구하게 되면 물론 어떻게 될까요? 참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좀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복잡할 것도 없어요. 사실 소송이라는 건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참 좀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대화 단절을 이렇게 좀 싸우지 마시고 서로 한 발 물러나서 이 강제집행 들어갈 거를 그냥 차라리 이사비로 받고 나가면 좋잖아요. 서로 좋을 겁니다. 서로 단지 얼굴 좀 붉혔다고 성질이 났다고 끝까지 가면 서로에게 안 좋은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답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낙찰자에 따라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잔금 납부부터 나갈 때까지 월세액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 청구와 강제집행 및 보관료, 동상경매까지 전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냥 액땜했다고 넘길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고 끝까지 받아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극으로 가는 것보다 적당한 대화를 통해서 실리를 취하시는 게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내 끝까지 가야지. 이러지 마시고 실리를 취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인생 힘들게 살면 서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대화를 통해서 좀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채무자인 경우도 있지만 세입자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입자인 경우에 뭐 배당을 받는 세입자라면 모르겠지만 배당을 받지 못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돈을 상당히 보증금을 뜯기고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낙찰자와 싸워서 돈 한 푼 못 받고 게다가 이런 비용들까지 청구가 들어오면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적당히 대화를 통해서 좀 실리를 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 이 질문과 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싸우지 말고 좀 정도는 스무스하게 대화, 협상 아시죠?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